80일간의 세계일주와 소비자행위 얘기하는데 이거 80일간의 세계일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본문 읽어봐서 아시겠죠? 요거는 지금 소설이에요. 그죠? 소설. 그러니까 소설의 작품을 인용을 했고 이 글에 이 글에 나타난 뭐 소설의 인물의 행동이나 어떤 장면이나 이거를 가지고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괜찮습니까? 이 소설을 인용했다라는 게 일단 먼저 괜찮죠? 인용했다라는 거.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내려갈게요.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부유한 괴짜 신사 필리어스 포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라면서 시작을 하죠. 이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30대의 물로만 면도를 하는 필리어스 포그는 29도의 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하인을 해고한다. 그러고는 새로운 하인으로 파스파르투를 고용한 후 평소처럼 혁신 클럽으로 향한다.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내용부터 좀 갈게요. 그러니까 소설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하죠. 뭐 이런 글의 시작 방법은 다 뻔하죠. 독자의 관심, 그렇죠? 호기심, 환기하는 거. 괜찮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떤 인물을 소개했는데, 그렇죠? 이 인물의 성격이 대략 나오죠. 규칙적이고, 그렇죠? 규칙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깐깐한 성격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문학 글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지금 글에 실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렇게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학 때 한번 정리했었죠. 요거 간접 제시 해준 거죠. 괜찮습니까?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됐죠? 됐죠? 가봅시다. 계속. 혁신클럽에서 포그는 우연히 세계일주와 관련한 논쟁에 휩쓸리고 결국 80일 안에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2만 파운드를 건 내기를 하게 된다. 괜찮습니까? 포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바로 그날 저녁 고용한 지 반나절도 안 된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런던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게 이제 소설의 내용인 거죠. 그 세계 일주를 80일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소비, 지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볼게요, 계속. 다음 문단. 포그는 런던을 떠나서 프랑스의 파리, 이집트, 수에즈, 예멘, 아덴, 인도, 뭄바이, 콜카타를 거쳐 싱가포르야, 홍콩, 중국의 상하이, 일본 요코하마 뭐 등등등등을 지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80일간의 긴 여정을 계획한다. 넘어갈게요. 별거 없으니까. 자, 포그의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뭄바이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첫 번째 위기에 처한다. 첫 번째 위기라고 하는 지금 이제 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여기에서 체크하고 봅시다. 집중할 부분 나옵니다. 영국 신문에서는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약 80km 구간의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 거죠. 이 첫 번째 위기의 내용입니다.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찾던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한 인도인에게 코끼리를 빌려 여정을 재촉하려고 한다. 지금 이겁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코끼리를 빌리려고 한다. 괜찮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원래는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기차를 탈 수 없게 되었고 대체 교통수단을 구하는 과정. 그렇죠?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부른 거예요. 음. 그러자 포그는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한다. 됐죠? 오케이. 이겁니다. 1000파운드를 주고 사겠다. 포그의 일행과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은 코끼리 주인이 값을 더 올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겁니다. 포그가 1000파운드를 주고 사겠다라고 결정했어요. 포그의 결정이 중요한 거야, 지금. 됐죠? 밑에 내려가서 본문 인용한 거 잠깐 볼게요. 자, 이런 거 지금 체크할 수 있어요. 요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본문의 내용을, 소설의 본문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괜찮죠? 가봅시다. 포그 씨가 돌아와 인도인을 찾았다. 탐욕으로 반짝이는 그의 작은 두 눈을 보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이 분명했다. 괜찮죠? 지금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아시다시피 인도인 코끼리 주인은 그죠? 돈을 원했다. 괜찮습니까? 이 코끼리를 가지고 돈을 벌길 원한 거야. 됐죠? 자, 그것을 포그는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뭐야? 필리어스 포그는 1200파운드, 1500파운드, 1800파운드로 차츰 가격을 올리다가 마침내 2000파운드를 제시했다. 됐죠? 2000파운드까지 가격을 올리네요. 아까 1000파운드를 제시했다가 가격을 올리죠. 됐죠? 자,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이 글에서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미리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게 결국 뭐야? 수요와 공급의 관계잖아. 괜찮습니까? 공급자는 지금 코끼리 주인이고 수요자가 포구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가격대와 됐죠? 수요자인 포그가 제시하는 가격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상 가격이 점점 오르더라도 포그라고 하는 인물이 코끼리에 대해서 원하는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잖아. 1000, 1200, 1500, 1800, 2000까지 됐을 때도 포그는 수요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거래가 성립할 수 있었던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뭐 이렇게 비싼 코끼리는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웃돈을 주고 산 거야 지금. 됐죠? 내려가 볼게요. 다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이고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값에 20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대답한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내기. 그쵸? 그리고 이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80일 동안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어차피 기차는 못 타는 거고, 대체 이동수단인 코끼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됐죠? 코끼리가 꼭 필요하다. 됐죠? 이게 수요가 있는 거야. 수요.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 없죠? 다음. 포그 일행은 오랜 흥정 끝에 얻은 2000파운드짜리 코끼리를 타고 인도의 밀림을 헤쳐나간다. 괜찮죠? 그러던 중 일행은 브라만 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만나게 된다. 끊어진 철길 때문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그 일행은 그녀를 구한다. 그리고 아우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포그의 호의에 감동하여 그와 동행하기로 한다. 뭐 이건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다음. 다만 지금 이쯤에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쯤에서 어차피 이 글이 소설의 내용을 자꾸 인용했기 때문에 사건 순서 정도는 내용일치로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건 순서.
자, 포그 일행은 인도를 떠난 이후에도 갖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홍콩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일본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태평양 횡단선을 탈 계획이었지만 배를 놓쳐요. 이거 변수죠, 또. 변수. 그래서 하루에 100파운드.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서 상하이로 향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래 포그가 이렇게 80일이라고 하는 일정 안에 시간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 이용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끼리도 마찬가지겠죠? 코끼리도 1000파운드 안 팔아? 에이, 안 사. 했을 거라고 사실상 원래는. 근데 일정, 그리고 내가 그 일정을 소화했을 때 얻게 될 대가가 2만 파운드라고 하는 더 큰 거금이잖아. 괜찮죠? 지금 당장 2,000파운드를 지출하더라도, 지금 당장 100파운드를 지출하더라도, 이기면 2만 파운드인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거지. 됐죠? 가까스로 태평양을 건너는 배에 올라탄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대륙 횡단 열차를 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갈아타야 할 기차를 놓치자 썰매를 빌리게 되고요. 됐죠? 썰매에 돛을 달아 개조하여 달리 끝에 결국 다른 열차로 갈아탄다. 됐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5분 차이로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치고 만다. 그래서 결국 포그는 항구를 둘러보다가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화물선 앙리에따오를 발견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거 사건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소설을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내용일치, 사건 순서 배열 요거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정 제발 좀 주의하세요. 여정. 됐죠? 여정. 본문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이거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물을 거라면 본문에 줄 테니까. 그치? 제발 좀 읽고 푸세요. 괜찮습니까? 문제 접근하실 때. 자, 앙리에따오의 선장은 태워달라는 포그 일행의 요구를 계속 거절해요. 1인당 2,000파운드의 돈을 제한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2,000파운드의 돈을 제시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사실상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야? 연료가 떨어지자 5만 달러짜리 배를 6만 달러를 주고 사요. 괜찮습니까? 됐죠? 지금,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거지만 이 사람 호그 씨의 지출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출선보다 더 높은 가격을 계속 제시합니다. 괜찮죠? 왜? 수요에 맞춘 가격 제시인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런 후에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며 항해를 마칩니다. 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영국에 도착한 포그는 약속된 시간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혁신클럽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쨌든 내기에는 성공을 하죠. 다음 문단 가봅시다. 자, 포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에 앞서 상세한 계획표를 작성했지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다. 그럴 때마다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 여행을 계속해 나간다.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내가 방금 전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대체 교통수단 이게 상품인 거야. 괜찮지? 이게 상품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상품인 거야. 괜찮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저기 상품이라는 말 썼죠. 그리고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한 거야. 됐죠? 왜? 왜? 다음 문장. 내기에서 이겨야만 하는 호구로서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용어 하나 나와요.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요. 이를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지불용의 가격,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교통수단에 대한 포그 시의 지불 용이 가격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았던 거지.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밑줄까지 가봅시다. 매우 높은 수준. 그렇죠? 여기서 지불 용이 가격이란, 요거 괄호 하나 칠게요. 가격을 말한다까지 하면은, 뭐야?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다. 되겠죠? 개념을 정의하는 건 대부분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겁니다. 목적이 뻔해요. 괜찮나요?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하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일반 우리 모의고사에서 문제 풀 때 경제지문에서 자꾸 그래프 주듯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래프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걸 봐봐.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 여기까지는 돈 낼 수 있어. 이거야, 이거. 여기까지는 낼 수 있어. 괜찮습니까? 물론 그 지불 용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판매자가 제시한다고 안 살까? 아니지.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판매하는 사람이 제시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제한한 가격이. 그게 지불 용의 가격 이상만 아니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위기 상황에서 포그는 과감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가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것은 아니다.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항상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다. 뭔 소리야?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낼 수 있는 맥시멈인 거잖아. 그치? 당연히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면 낮은 가격에 구매하겠지. 괜찮습니까? 이겁니다.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것은 아니다. 됐나요? 일정에 차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즉,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여 큰 소비자잉여. 네모 하나 칠게요. 누린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 공부가 조금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아주 생소한 용어는 아닐 겁니다.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잉여라고 하는 거 내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간다. 잉여는 이득이에요, 이득. 이익, 이익. 괜찮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봐봐.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내가 1,000원까지 낼 용의가 있어. 1,000원까지 물건을 살 때 1,000원까지는 낼 의향이 있어. 근데 실제로 물건을 500원에 팔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 게 지불 용의 가격이었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되겠지. 됐죠? 여기서 이거 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빼는 거야. 빼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소비자 잉여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철수가 그렇죠? 철수가 음, 뭐 음료수가 먹고 싶은데 음료수를 사는데 내가 1,000원까지는 낼 생각이 있었어. 근데 자판기에 봤더니 500원에 음료수를 팔고 있어. 그럼 철수는 소비자 잉여가 500원인 거지. 그렇죠? 다음 문단에 이거 내용 나와요.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나 같은 가격. 여기 예시. 우표를 예시로 들었죠? 예시의 방법. 예시의 방법도 효과는 독자의 이해를 도움. 우표의 예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가보자.
자,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괜찮죠? 하지만 같은 우표 한 장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우표값 몇백 원을 아까워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한 장의 우표에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표 수집광도 있는 것이다. 그럼 요거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 잘 보세요. 우표를 수집하는 수집자들, 그죠? 우표 수집광, 그죠? 우표 수집광은, 아니, 우표 수집광의라고 합시다. 지불 용의 가격은, 그죠? 일반적인 소비자 있죠? 지불 용의 가격보다 훨씬 큰 거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됐나요? 이거 진짜 모르는 겁니다, 우표. 우표 진짜 모르는 겁니다. 몇 억씩 하는 것도 있대요. 물론 이제 내가 이런 콜렉터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헉 할 때가 있어요. 우표. 그 다음에 막, 나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 농구 선수 카드, 막 야구 선수 카드, 막 이런 거 있어. 이런 것도 진짜 막 미쳤더라고. 장난 아니더라고. 심지어 저것도 있잖아. 너네 어렸을 때는 그건 있겠다. 포켓몬스터 카드, 막 이런 거. 뭐, 그것도 장난 아니래. 그것도 진짜 장난 아니래. 무슨 뭐 초판, 막 이런 거 있잖아. 한정판, 뭐 이런 거는 뭐 가격 정신 나갔던데. 그런 거 사례로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나는 그거에 가치를 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지불 용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영국의 경제학자 엘프리드 마셜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네요. 그렇죠? 요거 전문가, 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관련 학자 견해를 인용하는 거죠. 자,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봅시다.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요건 뭐 방금 우리 얘기했던 거죠. 소비자 잉여. 이익이에요, 이익.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했다. 괜찮죠? 자, 이때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괜찮죠?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잘 보세요. 지금 바로 전에 문단에서 용어를 기껏 다 설명해 놓고 또 다른 얘기하고 있어. 자, 봐봐.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이게 뭐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가격. 그래, 이게 지불 용의 가격이잖아. 그렇죠? 문제 없죠? 자, 실제로 구입한 가격과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랑, 그쵸? 지불 용의 가격이랑의 차이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소비자가 얻는 이득. 그렇지?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지불 용의 가격에서 빼기 실제로 지불한 가격. 괜찮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고 이야기한다. 앞에서 정리하고 넘어왔던 그 내용이죠.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 항상 주의하세요. 이런 그래프. 자, 예를 들어 사례 하나 나오네요. 예를 들어 예시. 다시 한번 예시. 예시. 조금만 내려가서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얼마까지 돈을 낼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가정하자. 괜찮습니까? 자, A 소비자는 1,500원까지. 자, A는 지불 용의 가격이 1,500원인 거네. 그죠? 문제 없죠? 자, B는 1,000원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지불 용의 가격은 각각 1,500원, 1,000원이다. 문제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읽었을 때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A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이 B 소비자보다 높은 거. 괜찮습니까? 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B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이 A보다 낮은 거. 그죠? 여기까지 일단. 자, 그때 내려가 볼게요. 조금만 내려가서 맞아 볼게요. 그런데 상인이 사과 한 개에 500원이라고 말했대요. 이게 가격이 실제 가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A 소비자는 이득이 1,000원인 거고요. B 소비자는 500원이 이득인 거네요. 맞지? 아, 1,500에서 500 뺀 만큼. 그죠? 그 다음에 1,000원에서 500 뺀 만큼. 됐죠? A고 B인 거죠? 됐습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게 지금 뭘 계산한 거라고? 실제로는 1,000원, 1,500원 낼 수 있는데 500원만 지불했고 1,000원까지 낼 거였는데 500원만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때 각각 1,000원과 500원의 덤을 소비자 잉여라고 말한다. 그죠? 그리고 소비자 잉여가 큰 A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리게 된 거죠. 그렇죠?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방금 전 문단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생겨요. 야, 그러면 지불 용의 가격이 높으면 무조건 개이득이네. 괜찮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무조건 이득인 거 아니야? 그치? 나는 무슨 뭐 과자 한 봉지에 1억 원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자 한 봉지 뭐 2,000원에 샀으면은 막, 그쵸? 9,900 막 이득 본 거잖아. 그쵸?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 다음 문단 때문에 그래요. 다음 문단 때문에. 공급자가, 어?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서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그죠?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사과 예시에다가 맞추면 A씨는 1,5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다고? 그럼 넌 사과 하나 1,500원. 그죠? 아, B씨는 1,000원밖에 안 내? 그럼 B씨는 1,000원만 내세요. 괜찮습니까? 그죠? 물론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야, A씨는 1,500원 주고 가라고 B씨한테는 1,000원 주고 가라고 하면 A씨가 가만히 있겠니? 말이 안 되지. 그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쵸? 자, 예를 들어 어떤 극장에서 같은 등급의 좌석 요금을 지불 용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면 관람객들은 강하게 반발하여 다른 극장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CGV가 이래서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르게 등급을 매기긴 했지만 사실상 뭐 별 차이 없잖아. 사실상 별 차이 없잖아.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에 안 가! 막 이래버리는 거잖아. 그쵸?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팔린다. 괜찮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니라면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독점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왜? 왜? 야, 독점이라는 게 뭐야? 상품을 공급하는 게 나밖에 없어요. 나한테 아니면 이 물건을 못 구해.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맞춰서 팔 수도 있잖아. 그쵸? 이게 흥정할 때 우위가 판매자한테 있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 일반적인 시장 구조는 독점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상품은 같은 가격이 된다. 괜찮죠? 음. 그래서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별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죠? 음. 그러니까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설명하고 넘어간다. 이거 설명하고 넘어간다. 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어. 괜찮습니까? 회사가 3개가 있다고. 판매자가 3명이 있어. 자, 사람들이 소비자의 응의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쵸? 근데 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 어차피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 가격 있잖아. 지불 용의 가격. 이거를 고려해서 경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잖아. 그쵸? 아, 1,000원까지. 그러면은 B 회사가 갑자기 우리는 900원, 800원, 600원, 700원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불 용의 가격이 1,000원이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낮아질수록 내 소비자 지불 용의 가격은 1,000원인데 800원, 700원, 600원, 500원 가격이 자꾸 낮아져. 그럼 소비자 잉여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음. 내려갈게요.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돌아가서 방금 전까지 그러면 지금 포그시의 일화를 바탕으로 경제 이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야. 괜찮습니까? 자, 포그는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염두에 두고 배포 있게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부름으로써 됐죠? 아까 코끼리 2천 파운드 그쵸? 배 6만 파운드 막 이거 있잖아. 이게 지불 용의 가격이 높았던 거지. 괜찮죠? 매 순간 위기를 극복했고 마침내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포그는 상금으로 2만 파운드를 받았지만 여행 중 약 1만 9천 파운드를 써버렸다. 그리하여 나머지 1000 파운드는 하인 파스파르투와 자신을 은행 강도로 오해하여 여행을 방해했던 픽스 형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얻은 금전적 소득은 거의 없었다. 뭐 이거는 그냥 소설 얘기죠. 자, 혹자 누군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포그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포그는 세계 일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체험을 수없이 했으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이익을 얻었다. 런던으로 돌아와 아우다 부인과 결혼을 약속한 것이다. 뭐 이거는 경제 얘기랑 또 관계가 없죠. 괜찮습니까? 음. 뭐, 뭐 그럴 순 있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체험, 그쵸? 아우다 부인과의 결혼,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전적인 이득은 아니지만, 그쵸? 어쨌든 이익이 되긴 하잖아. 괜찮죠? 음. 경제적 이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비물리적인 이익을 뭐 추가적으로 얻은 거긴 하죠. 오케이. 다음. 소설의 작가 줄베르는 소설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을 위해서라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펜대를 내려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마지막, 그쵸? 소설의 마지막 인용한 거죠. 한 번 더. 자, 폭우처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큼 가치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나름의 소비자 행위를 얻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러면 그 여기서 얘기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두 가지 있잖아. 그죠? 뭐 글쓴이는 이것도 소비자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익은 아니지만 뭔가를 얻었잖아. 그렇죠? 뭐 이것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글쓴이 입장에서는 얘네도 소비자 행위에 포함이 된다. 그죠? 글쓴이는 동그라미 소비자 잉여에 포함하고 있음. 괜찮죠? 근데 실제로 이거 있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경제 지문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보시면
꼭 이게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 만족감 있죠. 만족감. 사실 그렇잖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을 용이 가격이 이만큼 됐는데 싸게 샀어. 금전적 이익도 있지만 어쨌든 물건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만족감도 소비자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체크 일단 해두시면 본문 내용은 별 문제 없고요. 뒤쪽에 학습 활동 쪽 잠깐만 참고를 해두시면 여기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내용일치 영역입니다. 내용일치 영역. 이거는 경제 이론 설명하는 거죠? 경제 이론 설명하는 거. 이 글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영역. 그렇죠? 2번. 음, 나머지는 일단은 참고 정도 일단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약간 변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프 막 이렇게 주면서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 소비자 지불 용의 가격이 뭐 A씨는 B씨는 막 이렇게 막 그래프, 그죠?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 막대 그래프만 줬잖아.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이 무슨 그래프라 그러지? 막, 막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있잖아. 줄 수도 있다고. 괜찮습니까? 이거 내가 경제 공부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정확하게 막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거 우리 항상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봐봐. 이게 가격이고, 그쵸? 이게 수량이라고 생각했을 때, 됐죠? 자, 봐봐. 각, 미안해요. X축, Y축을 바꿀게요. 이게 세류축이 가격이고, 보통 그릴 때, 이게 이제 수량이라고 얘기했을 때, 괜찮죠? 소비자는 가격이 높으면, 그치? 구매 안 하지. 됐죠?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면 구매를 하잖아. 그래서 소비자 수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수요 그래프가 돼요. 근데 공급자는 반대가 되지? 가격이 낮으면 안 팔아. 근데 가격이 높아질수록 팔고 싶어 해. 그죠? 그래서 공급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이 지점의 가격과 수량이 일반적인 어, 거래 가격과 수량이 된다고. 괜찮습니까? 어,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실제 판매 가격을 이렇게 책정한다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봐봐. A씨는 그죠? A씨는 소비자 지불 용의 가격이 뭐 이만큼이래. 그리고 이런 그래프 하나 주는 거야. 실제 판매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나는 지점이 500원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거 빼면은 소비자 행위가 나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프를 한 두 개쯤 줘버리면, 너네들이 이게 막, 어렵다.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인식하고 포기해요. 그럴 게 아니에요, 사실상. 괜찮죠?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요런 그래프도 일단 참고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정리하겠습니다.